이 일은 1960년대 애덤스 가족에게 생긴 일이야. 애덤스 일가는 애덤스 씨, 애덤스 부인, 그리고 5명의 어린 자녀들과 강아지 한 마리로 이루어져 있었지. 어느 날 그들은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처음으로 갖는 자택인지라 다들 꽤 들떠 있었지. 하지만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집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어. 정확히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 말이야.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 건지 그 방에 절대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그 방 앞에서는 곧장 발걸음을 돌렸어. 그 방은 집에서 제일 작은 방이었고, 간단히 침대 하나와 붙박이 장롱만이 놓여있는 간소한 형태였지. 아마 손님 방으로 쓰려고 만들어진 것 같았어. 하지만 아이들이나 강아지와는 다르게 애덤스 씨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 방의 기묘한 느낌을 눈치채지 못했어. 그의 직업은 자동차 공장 야간 근무자였고 항상 새벽에 퇴근했지.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오면 항상 그 방에서 눈을 붙였어. 다른 가족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 방에서 자는 것은 그에게 어딘가 섬뜩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지독한 악몽을 꾸게 되었어. 얼마나 생생하고 현실적인지 말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뜨게 만들었지. 꿈속에서 애덤스 씨는 장롱의 문을 열고 있었고 그 안에는 피에 흠뻑 젖은 채 팔 다리가 분해된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었지. 악몽은 매일 밤 계속되었어.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지.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지쳐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그는 악몽의 원인이 그 방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자신이 많이 긴장하고 지친 상태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지. 그러다 어느 날 애덤스 씨의 어머니가 가족을 방문하게 되었어. 새로운 집도 구경하고 자신의 손주들도 챙겨주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문제의 그 손님 방에서 자게 되었어. 다음날 아침 식사 때 그녀는 자신이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말했지.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고 손발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 그녀는 자기가 자려고 누워있는데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대. 그래서 복도로 나가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 그녀가 다시 자리에 눕자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야. 그녀는 자리에 누운 채 그 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들려오는지 귀를 기울였지. 그러자 그 소리는 사실 복도 쪽이 아니라 방바닥 아래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 귀를 대자 이번엔 장롱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지. 마치 소리가 그녀를 희롱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렇게 영문을 알 수 없는 숨바꼭질을 하며 그녀는 밤새 뒤척거리게 된 것이지. 결국 그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 예정보다 3일이나 빠른 귀가였지. 그리고 마침내 애덤스 씨도 그 작은 방에 어딘가 섬뜩하고 이상한 기운이 맴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런데 하필 애덤스 씨의 오래된 친구가 디트로이트로 출장을 오게 되었어. 친구는 간만에 애덤스 씨도 만날 겸 그의 새로운 자택 구매를 축하도 할 겸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지. 애덤스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기도 며칠씩이나 잤던 방인데 큰 일이야 있겠냐 싶어 친구에게 그 작은 방을 내주었지. 대신 잘 때는 꼭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라고 당부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지.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어서 친구는 뭔가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게 되었어. 그는 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지. 열려있는 방문 너머로 복도 저 끝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 거실 쪽 불이 켜져 있어서 머리가 긴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등을 돌리고 있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 그녀는 짧은 코트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쪽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집 안의 불이 모두 꺼져버렸어. 친구는 당황하며 더듬더듬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지.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고 그는 부엌에 도착해 있었어. 부엌에서는 애덤스 부인이 손님 맞이로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그녀 역시 갑자기 전등이 꺼졌다 켜지는 바람에 당황한 채로 서 있었지. 그때 갑자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깊고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말없이 소리의 진원지를 찾고 있었지. 그 순간 지하실로 향하는 문이 폭발하듯 쾅 하고 스스로 열렸어. 그리고 온 집안이 구역질 나는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지. 애덤스 부인은 놀라서 아무것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고 그나마 정신이 있던 친구가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 몇 분 후에 경찰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집 전체를 샅샅이 조사했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 경찰들이 철수한 후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했던 애덤스 씨가 연락을 받고 황급히 돌아왔어. 그는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 그리고 그날 밤 애덤스 씨는 자신이 다시 한번 그 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말했지. 그녀의 부인은 그를 만류했지만 애덤스 씨는 자신이 애써 구입한 그 집을 이상한 심령현상 따위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그는 결국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지. 얼마 후 어렴풋이 잠든 애덤스 씨는 무언가가 방을 돌아다니는 소리에 눈을 떴어. 기르던 강아지라도 들어왔나 싶었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무엇보다 강아지는 절대로 이 방 근처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떠올랐지.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갑자기 허공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얼굴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어. 그것은 고작 몇 인치 앞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지. 그 모습은 그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 눈은 사악하게 빛나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입은 커다랗게 벌어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 하지만 애덤스 씨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는 바람 소리와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뿐이었어. 그때 갑자기 그 소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지. 그 소리는 이곳에서 나가라 는 단 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어. 애덤스 씨는 혼비백산하여 그 작은 방에서 뛰쳐나왔어. 동공이 풀려버린 채로 마구 괴성을 지르고 있었지. 그는 도망치면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었어. 몇 움큼이나 되는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흩어졌고 그의 부인이 놀라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애덤스 씨는 광분한 상태로 손발을 마구 휘젓고 있었지. 마침내 그는 놀란 부인 곁에서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았고 다시 한번 집안은 어제도 찾아왔던 그 구역질 나는 냄새로 가득 차고 말았어. 몇 분 후에 간신히 진정한 애덤스 씨는 자신이 본 그 얼굴에 대해 부인에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당장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 그들은 곧장 짐을 챙겨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빠져나왔어. 밤새 차를 몰아 겨우 애덤스 씨 부모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지. 그들은 놀란 부모님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그곳에서야 간신히 한시름을 놓았어. 그리고 애덤스 씨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자신이 굴복했다는 사실과 그 집과 그 작은 방을 포기하고 달아나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야. 하지만 그 집의 도살인 악마적 존재와 대적하는 것은 애덤스 씨가 아닌 그 누구라도 불가능할 것 같았어. 결국 그 집은 다시 장터의 매물로 나오게 되었지. 애덤스 씨가 처음 그 집을 구입했을 때처럼 말이야.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을지는 알 수 없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존재에 시달렸을지도 알 수 없지. 혹시 모를 일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는 그 집의 그 작은 방에서 고통스럽고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을지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